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자, 오늘부터 2014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정시 지원대학 최종적으로 결정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시 원서 접수와 더불어서 예비 수험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015학년도 입시일 텐데요. 오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수시에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선발을 하고 또 2015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적성시험의 그 자율적 폐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서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대학이 올해 30개 학교에서 내년에는 13개 학교로 감소했습니다. 또 정시는 수능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정시 합격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신의 미래의 꿈과 또 진로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고 현명한 결정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상담으로 학생들의 수호천사로 불리는 선생님이시죠. 성공여고 이정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공여고 교사 이정수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서 접수 시작됐는데요. 매 눈으로 원서 마감 날짜 어기지 않도록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 꼭 준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입 합격을 이끌어주는 분이시죠. 입시계의 나폴레옹, UAE 중앙교육평가실장이신 백승한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해중앙교육의 백승한입니다. 입시가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듯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부터 이제 정시 원서 접수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여러분의 현명한 정시 선택을 위해서 내일까지 정시 상담 계속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험생들의 성적표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택형 수능이 처음 실시된 만큼 예년보다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3 아들인데 요리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고3 아들 학부모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네. 네. 오늘 정시 원서 접수 첫날인데요. 네. 현황이라던가 자료 같은 거 좀 많이 찾아보셨어요? 네, 자료들 많이 있고 그런데 올해는 또, 선택형 많이 하고, 네. 선택형이 또 있어서요. 네, 좀, 네.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시험을 또 좀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고 이래서 그러네요. 네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점수에서 최선의 전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은 백승한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아버님 백승한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드님이 요리사를 꿈꾸신다고 했는데요. 네. 예, 아드님과 대학에 관련돼서는 많은 이야기 좀 나누셨나요? 네, 가끔 많이는 못하는데요. 네, 가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조리 쪽을 하게 되는, 꿈꾸는데, 학교가 제한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원래 아들이 이제 입사제를,
원에서 입사제를 이제 했었는데, 이제 입사제 1차는 됐었는데, 이제 2차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정시를 하는데, 그동안에 입사제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수능 점수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서요. 네. 그래서, 정시에도 가능한지 참 고민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신중하게 좀 전략을 짜봤고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다가 지금 정시를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이런저런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전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3.13등급, 수학은 3등급, 영어는 1.8등급, 사회는 3.3등급. 이렇게 해서 평균 약 2.8등급 정도가 되고요. 네. 수능 점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국어 B형이 4등급, 수학 A형이 5등급, 영어 B형이 4등급,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가 4등급, 사회문화가 6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에서 합했을 때는 평균 4.5등급 정도가 되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한 과목 했을 때는 약 4.2등급 정도가 됩니다. 네, 희망대학도 볼게요. 예. 정시의 희망대학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경희대학교 하스피탈리티 경영학부, 그다음에 세종대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 경기대 외식 조리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조리학과와 그리고 이제 호텔 관련 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백승환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의 성적을 이제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학생의 수능 성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국어 성적이 가장 좋게 나와 있고요. 수학 성적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영어와 그리고 국어 교과의 반영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유리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경쟁력을 보게 될 경우 내신은 이제 약 2.8등급으로 크게 불리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성적을 보니까 내신에 비해서는 수능 점수가 좀 아쉬운 학생인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동점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유불리를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볼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의 동점대 학생과의 그 총점 대비 영역별 평균 점수를 화면을 보면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표준 점수 총점 대비 영역별 평균 점수 비교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은 약 414점을 표준 점수로 받았고요. 그리고 동점대 학생과 비교해 봤을 때 국어는 플러스 8점, 수학은 마이너스 13점, 영어는 플러스 10점, 사회탐구는 마이너스 5점으로 4개 영역 했을 때는 동점대 학생과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수학을 제한 3개 영역을 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13점으로 4개 영역보다는 3개 영역이 유리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백분위 총점 대비 영역별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은요. 이제 우리 학생은 225점입니다. 그리고 동점대 학생과 비교해 봤을 때 국어는 플러스 11점, 그리고 수학은 마이너스 18점, 영어는 플러스 16점, 사회탐구는 마이너스 9점. 그래서 4개 영역 했을 때는 동점대 학생과 같지만 수학을 뺀 3개 영역을 했을 때는 플러스 18점으로 표준 점수와 마찬가지로 3개 영역의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 훨씬 유리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들이 그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이제 백분위와 또 이제 표준 점수가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된 시점에서 많은 수험생과 이제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표준 점수로 이렇게 응시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백분위로 하는 게 좋을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일반적으로 표준 점수는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 외의 대학들은 주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나눠서 반영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위권이라든가 중하위권은 백분위 점수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도 표준 점수와 백분위 중 어떤 총점 유형이 더 유리한지를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표준 점수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4점입니다. 그리고 백분위는 225점이고요. 그리고 동점대 학생의 백분위를 보게 되면은 217점으로 우리 학생이 약 8점 정도 더 높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개 영역을 비교해 봤을 때 국어, 영어, 탐구 했을 때 표준 점수는 325점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의 백분위는 185점, 그리고 동점대 학생은 182점으로 약 3점 정도가 우리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4개 영역과 4개 영역 모두 다 이제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가 약간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백분위와 표준 점수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요리사의 꿈을 좀 키우고 있는데 아버님께 좀 여쭤볼게요. 요리사를 언제부터 되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그 중학교에도 마음이 있었는데 네. 이제 표현을 못했고 고등학교 이제 들어와서 2학년 때 이제 이야기가 돼서 그러면 조리사 같은 것도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야기가 됐죠. 네. 그 아들의 요리를 드셔보셨어요? 아버님도? 자주는 안 해주던데요. 네. 맛있나요? 네, 이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건 네.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접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좀 생소하긴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정수 선생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학생이 보낸 그 상담서를 보니까 입학 사정관 전형에 대한 미련이 좀 있어서 재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좀 있을지 궁금해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수 대학마다 좀 다른데요. 재수를 할 경우에도 그 재수생한테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기회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단계 합격을 하고 2단계에서 아마 그 좋지 않은 그 결과가 나온 걸로 미뤄봤을 때 서류는 어느 정도 갖춰진 체험은 어느 정도 갖춰진 학생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재수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만약에 이제 뭐 여기 다닐 수도 있고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된다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면접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준다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경희대와 세종대, 경기대인데요.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듯한데요. 우리 백승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좀 분석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경희대, 세종대, 경기대 이 세 대학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가군입니다. 경희대 하스피탈리티 경영학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호텔과 외식 조리사 조리학과가 같이 들어 있고요. 네. 모집 인원은 25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6.57대 1입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 이제 수능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영 영역은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중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작년도 합격 점수를 보게 되면 표준 점수로 약 525점 정도, 가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네. 표준 점수는 약 380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성적을 보게 되면 현재 표준 점수는 414점 정도고요. 100분위는 22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가장 약한 수학 반영 비율이 30%로 감점 요인이 매우 크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올해 배치 점수를 봤을 때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4개 영역 표준 점수가 약 517점 정도가 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군을 보시게 되면 세종대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입니다. 모집 정원이 23명으로요. 이제 최초 발표 때보다는 5명 정도가 더 늘어난 상태고요. 작년 경쟁률은 3.09대 1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이제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은 우선 선발로 30%를 수능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일반 선발에서는 70%를 학생부 30과 수능 70%로 선발하고 있고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영역 특징 중에 하나는 영어와 사회탐구 반영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합격 점수는 표준 점수로 509점, 100분위는 약 362점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의 점수가 이제 표준 점수가 414점, 100분위가 225점으로 점수가 좀 많이 모자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전 가능성을 봤을 때 국어 비율이 가장 좋은 성적이 국어 비율이 낮고 그리고 사탐 비율이 높아서 지원할 경우에는 매우 불리한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4개 반영을 했을 때 표준 점수가 약 504점 정도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다군 볼게요. 정시 모집 다군 같은 경우에는 경기대 외식조리학과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이제 다군은 6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정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경쟁률은 5.4대 1이고요. 이제 수능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은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한테 유리한 국어와 영어 반영 비율 중에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점수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약 100분위가 330점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요.
학생의 성적은 탐구 한 과목을 했을 때에 약 242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와 영어 반영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이제 전체 점수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원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해 4개 영역 100분위를 봤을 때 경기대 외식조리학과는 325점 정도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희망대학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데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학생한테는 이제 수학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제한 3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희망하는 대학보다는 좀 낮은 하향 지원, 눈높이에 좀 맞춰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한 개군에서는 안정 지원, 한 개군에서는 소신 지원, 그리고 한 개군에서는 올해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상향 지원을 고려해서 지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정시 추천 대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먼저 가군 같은 경우에는 소신 지원으로 백석대 관광학부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약간 하향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학생이 원하는 관동대 호텔 조리 외식 경영학과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군에서 소신 지원은 이제 남서울대 호텔 경영학과 그리고 약간 상향했을 때에는 우송대 외식산업 경영학과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군에서는 소신 지원하게 될 경우 강릉 원주대 관광경영학과 그리고 하향 지원했을 때는 배제대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학생 점수에서 가장 유리한 조합인 국어 그리고 영어 사탐 반영 대학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로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학과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에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추천해 드릴 때는 이제 조리학과는 약간 상향이고요. 대체적으로 호텔 경영과 그리고 관광과 관련 학과들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아버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 네.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그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를 설명을 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많이 됐고요. 네. 네, 생각했던 만큼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지금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추천 네. 대학 해주신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학생의 요리를 저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 이번에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요리사가 꾸민 고3 남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대학은 수학을 제외한 3개 영역을 반영하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합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눈높이보다 하향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강원권과 대전권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에서 소신에 해당합니다.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나군에서 역시 소신에 해당하죠.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 다군에서도 역시 소신에 해당합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현실적인 전략으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드디어 시작된 이 정시 원서 접수에 대한 소식을 좀 알아볼까요? 네,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올해는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2만 7,624명으로 작년보다 7,65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A형과 B형이라는 수준별 수능 시험을 실시했고 또 이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수의 변화도 있었고 또 입시에 굉장히 올해는 유독
변수가 좀 많은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학생들이 최선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이 합격연구소 시간마다 이 정시 지원 전략과 함께 유의사항 같은 것들을 짚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변수들이 좀 많아서 재수를 고려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현상이 정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성적표가 배부된 뒤에 학생들의 지금 어떤 경향성을 좀 보면 수준별 수능이 도입되면서 시험을 망쳤다고 느끼는 학생도 상당히 많다는 점.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연계 학생들 가운데는 2015학년도부터 의대와 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과감하게 이렇게 상향 지원을 하면서 재수까지도 각오하는 이런 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하향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되는 그런 어떤 경향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상향 지원을 하거나 또 지나치게 하향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본인의 점수에 맞춰서 안정 혹은 적정으로 생각했던 것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상향 지원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는 경쟁률이나 여러 가지 추이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경쟁률 추이나 동향 같은 것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시 지원하는 데 앞서서 그 수시 미등록 인원을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어제 이 수시 2월 인원이 모두 집계가 됐을 텐데 어떻게 네.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18일 어제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에서 충원하지 못한 미등록 인원을 정시에 2월시킨 인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살펴보면요. 서울의 주요 대학만 살펴봐도 2,000명이 넘는 인원이 2월이 됐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많은 인원이니까 이걸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선 대학별로 좀 살펴보면 성균관대학교가 가장 많은 498명을 정시에서 더욱 선발하고요. 또 연세대가 284명, 고려대가 199명, 중앙대가 197명, 그리고 한국외대가 119명, 한양대가 116명, 서울대가 106명, 서울시립대가 105명 순으로 수시 2월 인원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이 밖에 이제 주요 대학 역시 살펴보면은 30명 이상 되는 정시 선발 인원이 늘었는데요.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83명이 늘었고요. 경희대 72명, 서강대 55명, 동국대 43명, 이화여대 34명, 서울교대가 28명 등 수시에서 모집을 하지 못해서 정시로 2월할 인원을 새로 뽑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에서 얼마나 모집 인원이 늘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니까 이 점을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그 최종적인 인원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군별로 딱 3차례밖에 남지 않은 이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서 막판에 눈치 작전도 심각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올해 그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원서 접수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눈치 작전도 아마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원서 접수 사이트가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막 몰리면은 다운되거나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념해서 늦어도 원서 접수 마감 1시간 전까지는 접수를 완료하고 결제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대학별로 5시간 내지 6시간 전에 통상 오후 기준으로 하면 1시에서 3시 정도까지 최종 합격률을 공개하고 나서 경쟁률을 공개하고 그 이후에는 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점을 좀 잘 판단해야 되는데 마지막 경쟁률만 보고서 대거 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지나치게 마지막에 발표되는 경쟁률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 점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그 경쟁률 발표되는 게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먼저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시는 전체 모집 인원의 64.2%인 24만 3,33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약 2% 정도가 감소한 수치인데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수시 인원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진 않고 2% 정도만 감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정시는 이에 비해서 2% 정도가 늘어난 인원이 되겠죠. 35.8%인 13만 5,774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학생부와 논술, 면접, 적성 시험 등이 주요 전형 요소로 활용이 되는데요.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54.6%인 20만 4,860명을 선발한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시에서는 역시 수능의 반영 비중이 올해에 비해서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약 11만 8,90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또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얘기인데 대폭 축소를 검토했었던 그 논술 전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논술은 이제 올해와 같이 29개 대학이 시험을 치르는데 모집 인원은 248명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별로 보면 경북대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그리고 세종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새로 논술 시험을 치르고요. 서울대나 국민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 그리고 상명대와 성신여대는 논술 전형을 폐지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행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하니까 201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비 수험생분들 이제 딱 1년 남았네요. 잘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후지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험생들의 성적표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택형 수능이 처음으로 실시가 된 만큼 예년보다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보건교사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보건교사를 꿈꾼다고 했는데요. 정시 원서 접수 이제 시작됐는데 어떤 학교 지원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좀 했나요? 예, 대충 했어요. 대충 했어요.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이정수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보건교사를 꿈으로 꾸고 그러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혹시 뭐 어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뭐 시간적 여유도 있고 막 도울 수 있고 막 해가지고 결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정신하고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학생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정시 이제 그 원서 접수 앞두고 어떤 점이 궁금해서 신청하셨나요? 예, 간호학과 중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학교를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학과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는 학생인데요. 네. 또 그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선생님이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따가 그 같이 한번 의논하면서 그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네, 우리 학생 학과나 진로에 대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좀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성적을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그 내신 성적을 보면 국어가 3.9등급, 수학이 4.7등급, 영어가 4.2등급, 과학이 4.1등급에서 국영수 과가 4.22등급이고요. 수능 성적은 국어가 표준점수 118에 3등급, 수학 B가 표준점수 107에 100분위가 59점에 4등급, 그리고 영어 B가 4등급,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4등급으로서 국영수 과 합이 표준점수 443, 그리고 100분위가 264점이 되겠습니다. 네, 희망대학도 볼게요. 네, 이 학생은 희망대학이 없고요. 아주 굉장히 그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서 학교는 어디라도 좋다. 간호학과 혹은 기계과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 희망을 한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학교를 물어봤을 때 목소리가 좀 작아졌던 것 네. 같아요. 좀 살펴보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결정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점수 어떻게 보셨어요?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그 수능이 국영수 과학까지 해서 두 과목 하면 평균이 3.8등급 그리고 내신은 4.22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내신이 4.22등급이면은 아주 영향력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는 약간 미미하게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적이라서 네. 조금 신경을 써야지 되고요. 그리고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이나 과탐 성적보다는 사실은 국어를 잘하는 아까 보니까 아주 굉장히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로 봐서 네. 성적도 역시 국어 성적이 잘 나온 학생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성적을 보면은 이제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과 과학 탐구 성적이 좋으면 이제 전략을 펴는데 굉장히 좋을 텐데 네. 근데 국어 성적이 좋아서 이제 전략을 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정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좀 동점대 학생들과 분석했을 때 영역별로 유불리를 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예, 예. 학생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표준 점수가 443이고 백분위가 264인데 화면을 보시면은 나타날 텐데요. 국어 A 같은 경우는 3.5점이 유리한데 백분위로 하면 9.4점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도 역시 표준 점수가 2.3점이 불리하고 백분위는 약간 덜 불리한데 영어 네. B는 유독 백분위 쪽이 6점이나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점수만 보고 계산할 건 아니고요. 탐구 과목도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가 1.8점이 더 불리합니다. 네. 예. 백분위와 표준 점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정시 지원하기 전에 우리 학생이 유리한 조합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영역별 조합이 유리할지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좀 나눠서 살펴볼게요. 예, 예. 이제 가장 무난한 거는 국영수탐이 이제 1대1대 1로 되는 거겠죠. 443점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영어를 하나로 묶고 국어하고 탐구 중에서 선택하는 조합이 사실은 가장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표준 점수로 보면 이제 세 개의 영역 반영이죠. 표준 점수로 봤을 때 이게 346점인데 그게 가장 유리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국영탐, 그리고 세 번째 국수영탐. 요 정도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좀 불편한 조합이 국어하고 영어하고 조합하고 다음에 수학하고 탐구하고 선택하는 건데 네. 이런 경우는 아마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예,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네. 백분위 조합을 보면 백분위 조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하고도 똑같이 수학하고 영어를 필수로 하고 국어하고 탐구를 하나를 선택하는 조합이 이 학생한테는 누적 백분위가 26.26%로 가장 유리한 조합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국영탐, 세 번째가 국수영탐으로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는 필수로 하면서 국어와 탐구는 선택하는 대학을 선택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백승환 선생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자연계인데도 불구하고 국어 성적이 좀 더 잘 나온 경우에는 정시 지원에서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예, 자연계 학생이 국어 잘 봤을 때가 제일 난감한 경우인데, 일단 네 개 영역일 때는 이제 반영 비율이 가장 국어가 높은 반영을 해주는 대학을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3개 영역을 반영할 때인데, 3개 영역 반영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3개 영역 조합이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을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혹은 탐구를 지정하고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2개 영역을 선택하는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합을 반영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국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만들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특히 더 영역별 조합 같은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생이 간호학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이번엔 정경원 선생님께 네. 좀 여쭤볼게요. 수도권에 있는 간호학과는 어떤 대학이 있고 또 네.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간호교사가 되는 게 지금 꿈이기 때문에 간호대학으로 진학을 해야 될 텐데 수도권에 개설되어 있는 간호대학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는 가군과 나군에 공통으로 지금 돼 있고요. 다군까지 있죠. 그리고 강원대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에, 그리고 신안대와 을지대는 가군이고요. 나군에는 남서울대, 단국대, 수원대, 평택대 등이 있고요. 다군에 있는 간호학과는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를 포함해서 남서울대, 단국대, 삼육대, 신안대, 을지대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지원했던 대학이죠.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가군에서 전형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화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원했던 그 을지대학교 성남 캠퍼스 간호학과의 그 전형을 보면요. 모집군은 가군에서 정시 모집을 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을 살펴보면 6.2대 1이었습니다. 반영 방법은 수능 70%와 학생부 30%를 반영하고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국어 영역을 10% 반영하죠. 수학을 30%, 영어를 30%, 탐구 두 과목을 30%를 해서 100분이 반영을 하고요. 수학 B형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10%의 가산점, 그리고 과탐에 5%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 이런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을지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딱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대학에 적합할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간호학과 혹은 기계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 적합할까요, 선생님? 이 학생 같은 경우 가장 인기가 있는 그 간호학과하고 그 자연계 학생 중에 공학도로서는 기계공학과를 많이 꿈꾸죠. 네, 그래서 네. 그쪽이 사실은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네. 또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을 따져봐도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대학을 몇 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시 추천의 가군에서는 소신 지원으로 중원대를 추천하는데요. 간호학과가 이제 2명이 이월이 돼서 8명을 모집하고 경쟁률은 작년에 6.4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 B 다 볼 수 있는데 네. 그 국수형 탐 중 3개를 태기를 하고 전부 33점 골고루 3개를 그렇게 반영을 하는 대학입니다. 학생의 성적은 205점이고 지원 가능 성적은 219점으로 겉으로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점수가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221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소신 지원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부를 30% 반영을 하지만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가산점에서 국어 5%, 수학 10%, 영어 10%, 이렇게 B형의 가산점을 주는데 이 학생은 국어 A를 봤기 때문에 그 5%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학하고 영어에서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입시 요강이라든지 그런 데서 교직에 대한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서 네. 아마 이 학교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따로 어떤 그 자격시험을 본다든지 그래야지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네. 예. 그 적정 지원으로 경동대 간호학과를 추천하겠습니다. 경동대 간호학과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학생이 원하는 대로 교직이수 과정이 있고요. 100분위를 반영하고 AP 이제 다 그렇게 반영을 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그러니까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 그러니까 탐구를 필수로 하고 국수 영 중에서 2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학생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가능 성적이 210점입니다. 그래서 206점은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건데요. 비율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21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여유가 있구나 싶기는 한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 A를 본 학생이 대거 지원을 할 경우에 영어 A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높았거든요, 이번에. 네.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좀 보면서 경쟁률 추이를 보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적정 혹은 안정이라고까지도 생각이 되지만 네.
가산점이 없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학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구, 사실은 이제 여기 나군에 이제 학교들이 나군에도 경동대가 나군에 있기 때문에 비슷해서 뺐고요. 네. 다군에는 3번 상향 지원으로 한서대 간호학과를 한번 지원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15명을 모집하는데요. 탐구를 25%를 반영을 하고, 국어, 수학, 영어를 35, 35, 40을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학생이 206점이잖아요. 이렇게 합치면은. 그런데 지원 가능 성적은 대체로 232점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반영 비율을 고려해 보니까 약 12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기는 하지만, 한번 그 경동대 쪽이 좀 안정권이, 경동대나 혹은 저쪽이 중원대 쪽이 좀 안정권이니까 이쪽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네. 그 경쟁률 같은 경우 보면 전년도에 5.87대 1이었고 2012년도에 4.9대 1이어서 그렇게 많이 높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괜찮고요. 학생부를 50%를 반영하지만 그 국수영사 그러니까 과학 중에서 각각 2과목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수학 B하고 영어 B에 10%씩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점수 차이는 있지만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그러면 이제 그래도 뭐 안정되게 기계공학과 한번 넣어보자. 그런다면 네. 다군의 호서대에 100분위를 적용하는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한다면 그 반영비를 고려하든 고려하지 않든 충분히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율이 14.5 10대 1 요렇게 됐는데도 그렇게 이 학생이 그 정도 비율인데도 이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서대하고 호서대 기계공학과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 이 학생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서한대하고 네. 한중대가 이 학생이 이제 보면은 적정선으로 간호대학이 나옵니다. 간호대학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나오는데 좀 유감스럽게도 이 학교들이 좀 발표가 된 좀 경영이 좀 네, 어렵다라고 발표가 돼서 혹시 이 학생이 졸업을 한 다음에 졸업하기 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안 그러기를 바라겠지만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지원할 때에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지금 가군과 다군을 중심으로 저희가 봤는데요. 나군은 혹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간단하게 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군에 경동대도 있고요. 그래서 경동대 같은 경우 양쪽에 가군과 나군에다가 지원을 해도 지원을 해도 충분히 모집 인원도 47명이나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서 제가 뺐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네,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됐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천을 해주신 대학을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전략을, 지원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과를 가는 것도 괜찮고요. 또 그와 유사한 다른 학과들을 찾아본다면은 조금 더 학교의 기준치를 조금 올릴 수 있으니까 네. 조금 광범위하게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뚝심 있게 자기 진로를 향해서 쭉 나가는 것도 궁극적으로 지금은 대학이 조금 가슴 아프고 아쉬운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행복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 후, 30년 후에는 어쩌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학생일지도 모르니까 네. 힘내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은 수학과 영어를 필수로 하고 국어와 탐구를 선택하는 조합입니다. 정시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점은 100분위 반영 대학과 국어 가산점 대학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가군에서 소신에 해당합니다.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적정에 해당합니다.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그리고 다군입니다. 상향 지원에 해당합니다.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안정에 해당합니다. 호서대학교 기계공학 전공을 추천해 드립니다. 목표가 분명한 만큼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두 학생이 모두 그 진로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요리사와 또 그 간호 선생님, 꼭 그 희망하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신 이정수 선생님, 또 백승한 선생님, 결정적 코치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님과의 상담, 또 관제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어머니의 정시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